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2040년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고 나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착 남아있죠. 네, 왜 2040년 얘기를 제가 할까요? 네, 비트코인 익절을 위해서 한번 사고 실험을 먼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40년도 되면 채굴이 거의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채굴 중이기 때문에 블록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블록 보상이 현재는 뭐 6.25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유인할 수 있는 거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 계속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됩니다. 블록 보상이 압도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340년 후에 채굴이 다 완료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블록 보상이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채굴자들이 과연 앞으로도 채굴을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는 거래 수수료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게 되죠.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도 이 네트워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40년도에 붕괴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예, 네트워크가 멈춰버리는 거죠. 채굴 보상이 0이 되면 채굴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채굴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철수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래 수수료는 계속 낮고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도 거의 없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보안도 되게 허약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유지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공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BTC는 더 이상 신뢰받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로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빵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야, 두 번째는 정지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움직이지 않는 금고예요. BTC는 일단 국가나 뭐 일부 기관들이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유만 했지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거의 없다면 가격이 막 계속 오르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해야 활성화가 될 텐데 만약에 다 비축만 하고 거래가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존재를 하겠지만 거의 뭐 이제 비활성화된 금고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살아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냥 금고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기관 주도의 반중앙화 보존 체계를 갖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채굴자가 많이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중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을 자산으로 삼는 어떤 국가나 기관들이 네트워크 유지에 참여하는 거죠. 이들이 채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제 비용을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낮고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급 정산 시스템 백엔드로 사용을 하면서 정말 소수만이 남아 있어서 사실상 중앙화되는 거죠. 예,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유지비를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BTC는 디지털 금고이자 신뢰 인프라의 일부로만 살아남는다라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애매한 거죠, 한마디로. 자, 네 번째는 비트코인이 레이어화된 글로벌 전산망이 된다. 마치 지금 알트코인의 이더리움처럼 네, 비트코인이 뭔가 그 엄청나게 많이 개인들이 사용하진 않지만 네, 온체인 거래는 적어요. 그렇지만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거 레이어 2라고 하죠. 레이어 1이 비트코인이고 레이어 2는 이 기반 하에서 움직이는 블록체인들이에요. 라이트닝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속도도 4배 빠르고 이제 생산량도 4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더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 비트코인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L2 코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기반 자산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움직이진 않아도 비트코인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네, 이제 패권화입니다. 패권화. 아예 글로벌 디지털 기축 자산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많은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다 받아들여 갖고 공식적으로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럼 뭐 IMF 뭐 연준 이런 데도 정산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들이 이제 BTC 채굴 국가로 그동안 2040년까지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채굴이
에서 점점 인프라화가 되는 거예요. 채굴했던 업체들이 그냥 이런 보안이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나 어떤 수수료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체제 일부로 이제 아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넘어서서 디지털 달러를 이제 완전하게 대체하진 않겠지만 이제 같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축자산으로 등극을 해서 모든 국가나 모든 기업들이 다 인정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자, 골드러시 때 청바지가 살아남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1873년도에 이제 데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금광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쓰였죠. 근데 이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 와 가지고 보니까 저 옷이 되게 뭐 금방 헤어지지도 않고 뭐 작업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냥 골드러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철도 노동자, 농부, 목장 뭐 이런 다양한 노동 계층이 이제 필수적인 작업복으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문화의 아이콘이 돼가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제 청바지는 청년 문화, 뭔가 반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막 이제 찍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왔죠. 수많은 패션 브랜드가 등장을 하고 요즘에 뭐 친환경 소재도 나오고 뭐 늘어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재가 다 나오죠. 그러면서 맞춤형 제작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살아남았죠. 이런 과정을 겪었듯이 이제 에너지 러시 후에 비트코인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앞으로는 그냥 멈춰져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뭔가 수수료도 좀 낮아져야 되고 신뢰도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너무 높죠.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냥 숫자만 오고 그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안 채굴자한테 공공 인프라 유지자 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채굴풀을 후원하거나 우리가 이제 뭔가 비용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비용을 내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존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탈중앙화 보안에서 이제 분산된 중앙화 보안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완전한 탈중앙화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채굴이 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탈중앙화 너나 나나 채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가 뭔가 분산되지 않을까. 각 국가마다 다 이거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이제 각자 각 국가에 분산화된 그런 중앙화된 보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암호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이제 빼앗기거나 해킹당하지 않도록 막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의 움직이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처럼 뭐 엘트코인, 국가 간 정산 시스템이 막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 2040년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가장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쯤 익절을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AI와 로봇의 시대에 SMR 투자가 답일까?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